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좀 정리 좀 해.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정리하는 법을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데 요렇게 있지. 요렇게 하고 자 플러스 있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쌍따옴표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똑같은데요.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추상화 했냐? 다양성 했냐? 네? 추상화가 뭐죠? 그림 그리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개발자끼리 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거 오버로딩 했어요? 오버라이딩 했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뭐죠?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몇 가지 남아 있어요. 자, 뭐냐면 3. 객체지향 설계 원칙. 자, 첫 번째 단일 책임 원칙. 자, 이거는 NCS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정처기, 정처상기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방 폐쇄 법칙, 폐쇄 원칙. 참, 리스코프 치안의 법칙. 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자, 5번 의존성 역전화 원칙.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려면요 수백 번 읽던지 써보던지예요. 근데 이제 가장 써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단일 책임 원칙 이제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자 모든 클래스는 각각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는 유일하게 있잖아요. 말씀드리면은 유일하게 문과생들이 딸 수 있는 이과의 자격증이에요. 현존하는 정보 처리 그쪽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방 폐쇄 원칙.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개방 폐쇄 원칙은 이제 크게 봤을 때 클로즈, 오픈 이 두 개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 자,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오픈이에요.
기능은 추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에서도 이제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그 데이트랑 템포럴 했던 거 기억나죠? 스크립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템포럴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였었어? 원본을 덮어 씌우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보존해야 되니까 템포럴에서는 어떻게 돼? 복사해갖고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자, 기능은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 그래서 개방 폐쇄 원칙은 클로즈하고 오픈 이 두 가지 키워드다. 자, 리스코프 치안의 원칙 아니고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NCS의 원칙이라고 나와있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그 리스코프 치안의 법칙은 뭐냐면 자식 클래스는 자신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원칙. 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뭐냐면 한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되게 깐깐해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진짜 뭐지? 잘 개발하려고 하면요 정말 깐깐해요. 이 이론대로라면. 자, 의존성 역전 원칙은 뭐냐면 변화가 없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 이에요. 이거는 자, 구체적인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것도 이제 옮겨놓고요. 옮겨놓고 좀 이따 정리할게. 이거는 자,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일단 그리고 요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UML 자, 유니파이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뭐냐면 자,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표준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1-1 액터 1-2 유즈 케이스 1-3 시스템 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 2-1은 클래스 자, 2-2는 관계 이 말 되게 중요해요. 릴레이션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오늘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글 쓰는 건 불편하잖아요. 이건 오늘 미리 써놓고 자 이거 갖고 가서 여기다 일단 정리를 해 놓을게요. 정리해 놓고 자 매일매일 조금씩 누적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치면은 하기도 싫고 여러분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또 몇 가지를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한 다음에 또 실습을 하도록 할 테니까 되게 이제 좀 잘 나오는 애들 자 모모 패턴은 기능의 클래스 계층과 구현의 클래스 계층을 연결 자 이런 거를 뭐냐면 어도비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하고 영상하고 연결하고 영상이랑 프리미어랑 에펙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냐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자, 브릿지 패턴은 기능의 클래스 계층과 구현의 클래스 계층을 연결한다. 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패턴은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한다. 얘는 이제 얘도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옵저버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제 뭐냐면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에 의한 반복적 테스트는 새로운 버그를 찾지 못한다는 테스트의 원리.
이제 뭐냐면 살충제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살충제를 뿌려가지고요 벌레가 죽으면 다행인데 그 벌레가 살면 어떻게 돼요? 살충제를 계속 뿌려도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 얘는 용어가 살충제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테스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같은 구역에서 이제 버그를 하나 발견하고 계속 테스트해. 그러면 더 이상 버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또 뭐냐면 그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자,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는 기술. 이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NCS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만들었던 애들 있잖아. 요거 여기까지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얘네들은 일단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내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죠. 얘는. 그래서 그 솔직히 제가 적어드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좀 이해라기보다는 외우는 편이 빨라요. 얘는. 그러니까 좀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외우는 건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지 뭐. 얘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봤던 거는 이제 다 여기 있는 NCS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NCS는 이제 제가 왜 원래 스타일은 좀 NCS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하고 했던 수업을 학생들이 하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교재가 따로 없으면요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 진도에 있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추상화 다양성 오버로딩 정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걸 다 하도록 할게요. 이제 자, 다 OOP에 들어있는 영역이에요. OOP 이퀄 문제 뭐냐? 클래스.
그래서 이제 6번은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자, 길게 쓰지 말고 en캡이라고 쓸게요. en캡. 언더바 6 잡아. 이제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뭐냐면 민감한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얘는 이걸로 그냥 끝이야. 민감한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말을 이제 붙여야 돼.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우님에 대한 정보는 성우님만 알아야지, 성우님 정보가 아무데나 다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나이가 노출되는 것도 싫고 그런 거잖아. 내 스스로만 아는 거지 그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얘네 특징이 뭐냐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붙어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그래서 캡슐라가 이제 뭐냐면 제가 리액트 하면서 자바의 게터 세터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걔를 하는 거야. 게터 있는 값을 리턴. 세터 값을 세팅해요. 자, 이 친척쯤 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리액트의 친척은 리액트의 누구? 리액트 후크 중에 어떤 분? 유즈 스테이트. 이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자바랑 닮은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액트를 극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는 따로 출력을 하진 않아요. 자, 보자. 자, private int age. 자, 나이가 들수록 요거에 되게 민감하죠. 그렇죠? 프라이빗을 쓰는 거야.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또 어떻게 그러냐면, 저는 여자분들만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나가서 나이 얘기하는 게 좀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잖아,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이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얘네들을 이 값을 리턴 시키는 게 getter예요. 자, getter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public int 자, 민감한 건데 뭐냐면은 얘를 또 바깥에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퍼블릭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같이 있거나 접근을 허락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프라이빗을 한 거고, 보여줄 땐 또 아무나 다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게 붙어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는 인트를 썼는데 여기서 스트링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 폰을 뜬 거기 때문에. 얘 자체도. 자, public int get age. 자, 똑같잖아. 리액트가. 물론 리액트가 나중에 나왔죠? 얘가 먼저 나오고, 있는 값을 리턴한다 그랬죠? 그렇지. 리턴. 리턴 age. 이렇게. 자, getter는 뭐냐? 있는 값을 리턴한다. 자, 그래서 이제 추후에도 얘기할 거지만, getter, setter, 기타 여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생성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편하게 나온 게 뭐냐면 롬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끔 프로그래밍 할 때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또 세팅하는 거, 세터. 자, public void 메서드 set name, set age일까 name일까? set age겠죠? set age int new age.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자면 this 키워드가 더 붙어요. 아까 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this.age는 new age.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회원가입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 회원가입할 때 똑같은 규칙으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가입할 때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회원가입할 때 최소 6가지가 나와요. 이름 나오지, 그 다음에 성별 나오지, 그 다음에 주소 나오지, 그리고 전화번호 나오죠. 직업 나오죠. 최소 5, 6가지가 나와요. 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규칙으로 얘네들을 집어넣고 꺼냈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getter setter가 필요한 거예요. 캡슐러. 그래서 자, 캡슐러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자, 회원 가입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마다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로 손쉽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진짜 딱 이거야. 자, 회원 가입을 하는데 오토매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잖아,
회원가입을 하실 때 정해진 대로 써서 회원가입되는 게 이게 수동 같지만 자동인 거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회원가입을 해봐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기준이 없어. 어느 날은 주소를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주소를 안 물어보고 이래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거에 대한 편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게 이제 뭐냐면 캡슐화의 게터 세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자체를 이 변수값 자체를 아무나 접근 못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나 접근 못하는 건 뭐야? 맞는 사람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방탈출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카페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요즘에 좀 별의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디 놀러 가면은 카카오톡으로 꼭 회원가입해야지만 또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자동차로 레이싱을 하는데 뭐 실제 이제 뭐냐면 장난감 차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레이싱을 하는데 랭킹이 나와야 되니까 꼭 카톡으로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원 가입하고 나서 경기했을 때 몇 초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기준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같은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수정자라 그래. 수정자. 얘네들을.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캡슐러는 이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해보셨는데 자, 뭐를 해보냐면은 회원 가입할 때 나이만 필요하나? 요게 필요하죠. 자, 프라이빗 스트링 네임. 자, 요거를 이 비슷하게 맞게 있잖아요. 게터 세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밑에 거를 활용을 해갖고요. 게터 세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네임에 대한 게터 세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